1987년 겨울, 서울 변두리 연탄재가 수북이 쌓인 골목길. 한 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겨울바람에 섞여 흩어집니다. 은심아! 애들 밥 챙겨줘! 장면의 큰 목소리가 방안을 울립니다. 12살 은심이가 성냥불을 켜며 연탄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시려서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심이는 7째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미연은 남편도 없이 아이들을 줄줄이 낳았지만 키우는 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막내니까 당연히 너가 해야지. 언니들의 말에 은심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이런저런 남자친구들이 주고 가는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집. 하지만 그마저도 늘 모자랐습니다. 은심이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연탄불을 지피고 라면에 계란 하나 불어 6명의 형제들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청소와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은심이만큼은 원망의 말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언니가 있으면 밤새 간병하고 울고 있는 형이 있으면 등을 토닥여주곤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은심이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 1995년, 30살이 된 은심이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언니들은 하나둘 시집을 갔고 형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은심이만큼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은심아, 너만 믿는다. 술에 취한 어머니의 말에 은심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 구인란에서 특별한 일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노인 호텔 청소직원 구함, 성실하고 인품이 바른 분. 노인 호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은심이는 면접을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호텔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과연 노인 호텔에서 은심이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만남은 은심이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호텔 현관문 앞에선 은심이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초, 서울 강남 한복판. 높다란 빌딩들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오는 아침이었습니다. 은심이는 노인 호텔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실버 팰리스라는 간판이 금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노인 호텔인가?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모습에 은심이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면접 약속을 잡은 터라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마치 특급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카펫은 진홍색이었고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곳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면접 보러 오신 분이세요? 상냥한 미소를 지은 직원이 은심이를 안내했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은심이는 기뻐하며 호텔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로비 소파에서 신문을 읽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은심이와 눈이 마주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가난한 사람한텐 안 맞는 데야. 겁작스러운 말에 은심이는 당황했습니다. 보틀 수 있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심이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의 이름은 김동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강남의 건물 몇 채를 사서 부자가 된 사람. 하지만 가족과는 인연을 끊고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그는 은심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눈에는 그렇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튿날 아침 은심이는 청소도구를 들고 호텔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머무시는 방을 정성껏 청소하고 복도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어제 그 남자,
김동철이 멀리서 은심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은심이와 동철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심이는 노인 호텔 일에 조금씩 악응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성실한 은심이를 좋아하셨습니다. 은심이야, 고마워. 덕분에 방이 깨끗해졌구나. 따뜻한 말씀들이 은심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동철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아무 말 없이 지나쳤고 은심이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은심이는 그가 신경 쓰였습니다. 왜 그렇게 외로워 보일까요? 그날도 은심이는 호텔 1층 카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커피를 드시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다방에서 믹스커피 마시는 게 최고였는데. 1970년대 추억을 떠올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심이는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은심아! 은심이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장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빨간색 니트에 검은색 가죽 치마, 목에는 가짜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입술에는 진한 빨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1990년대 중년 여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야, 너 여기서 일한다더니 꽤 괜찮은 데네? 장면이 호텔 내부를 휘둘러 보며 말했습니다. 큰 목소리 때문에 카페에 있던 할머니들이 모두 쳐다보셨습니다. 은심이는 얼굴이 빨개져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뭐? 조용히. 장미연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내가 내 딸한테 뭘 못 말하겠다는 거야? 바로 그때 카페 한쪽에서 신문을 읽던 금동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미연과 동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미연 씨, 동철이 아니야? 장미연도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는 사이? 은심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야, 은심아, 이분하고 네 인사해봐. 장미연이 은심이를 밀어냈습니다. 이분이 동철 아저씨야. 엄마의 오래된 친구지. 친구? 하지만 동철의 표정은 결코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과연 어머니와 동철 사이에는 어떤 과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은심이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장미연이 은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은심아, 너 덕 좀 봐야겠다. 무슨 뜻일까요? 카페 안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 장미연은 자주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은심이 어떻게 지내나 보러 왔어. 하지만 은심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목적이 김동철이라는 것을. 동철아, 오랜만이네. 커피 한 잔 어때? 장미연은 동철에게 자꾸 말을 걸었지만 동철은 냉담했습니다. 바쁩니다. 단 한마디로 자리를 뜨곤했습니다. 그런 동철을 보며 은심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동철이 왜 그렇게 경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심이는 호텔 뒤편 작은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 은심이야. 바람 좀 쐬고 싶은데 혼자는 어렵구나. 은심이는 망설이지 않고 휠체어를 밀어드렸습니다. 마당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며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사업을 했지. 1960년대에 작은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에 은심이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호텔 2층 창문에 김동철이 서 있었습니다. 은심이와 할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부러워하는 듯한, 아니면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튿날 은심이는 어머니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여기 와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이 뭔데?
동철 아저씨한테 잘 보이라고, 뭔가 도움이 될 일을 찾아보라고. 장미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너 그럼 평생 청소부로 살 거야? 그게 뭐가 나쁜데요? 아이고, 답답해. 기회가 왔는데 잡지를 못하네. 은심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동철 아저씨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장미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도 살기 힘들었어.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 은심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변명이 싫었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카페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동철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심이에게 다가와 하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심이가 손수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동철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과연 그는 왜 은심이에게 손수건을 건넸을까요? 그리고 장미연과 동철 사이에는 정말 어떤 과거가 있었을까요? 운명은 서서히 세 사람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철은 은심이를 호텔 옥상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시에요? 은심이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1995년 봄, 강남의 빌딩들이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동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하고 나 예전에 사업을 같이 했어요. 사업을요?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동철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미연 씨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내 전 재산이었는데. 은심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지만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동철의 말에 은심이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이시에요? 속은 뒤에 더욱 악착같이 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벌 수 있었고요. 동철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동철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저 많이 아픕니다. 네? 간질환이 말기까지 왔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은심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동철이 은심이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제 건물 하나를 관리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요? 당신이 내 옆에서 끝까지 버텨주시면. 동철의 눈빛이 준지했습니다. 당신 인생 한 번은 바꿔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심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를? 어머니와는 다르더군요. 동철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진짜예요. 할아버지들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은심이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대화를 누군가 듣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장미연이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것입니다. 건물, 관리. 장미연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과연 장미연은 이 사실을 알고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은심은은 동철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운명의 갈림길에 선 세 사람. 이들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텔 로비가 소란했습니다. 장미연이 큰 목소리로 떠들어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로비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은심이가 동철 씨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은심이는 청소를 하다가 이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해! 하지만 장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픈 노인분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하니까요. 호텔 직원들과 투숙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쓴다던데? 저렇게 착해 보였는데. 은시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함과 동시에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너 때문이야. 장미연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동철 씨가 너한테 건물을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김동철이 나타났습니다. 로비의 소란을 듣고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동철의 차가운 목소리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장미연이 동철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철아, 우리 은심이가 너한테 뭔 말을 했지? 무슨 뜻입니까? 건물 얘기 말이야. 아픈 사람 약점 잡고 그런 걸 받아내려 하면 안 되지. 은심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눈물이 쏟아려 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졌습니다. 은심이는 호텔에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동철에게 집중됐습니다. 동철이 로비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가져간 건 동철이 은심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뿐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장미연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진심으로 돌봐주시고요. 그런 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은심이는 고개를 들어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동철이 은심이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은심이는 혼자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동철의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동철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서울의 노판 밤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철의 병세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은심이 앞에서만은 괜찮은 척 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할머니들 드실 찰 준비됐어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평범함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심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얼마나 아픈지를,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동철이 은심이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바다를 보고 싶어요. 바다요? 동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건물 하나 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1970년대 말이었지. 그때 인천 앞바다를 보면서 다짐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그리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바다 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하지만 그런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혼자였어요. 은심이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가봐요. 네? 바다 구경 가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요. 동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몸으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심이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은심이는 호텔 직원용 승합차 열쇠를 몰래 빌렸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동철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믿으세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1995년 5월, 도로변에는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이런 드라이브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동철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의 해변은 지금처럼 개발되지 않아 한적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동철의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바다네요. 어떠세요? 그때보다 더 아름다워요. 동철이 은심이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보는 바다와 함께 보는 바다는 다르네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은심 씨. 네? 고마워요. 뭘요? 제 인생 마지막에 이런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동철이 조용히 은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가진 건물보다 더 귀한 사람이에요. 은심이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바다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일렁였습니다. 평생 기억할 거예요. 은심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동철의 대답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동철은 유난히 기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은심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과연 동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은심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함께할까요? 바다에서 본 석양처럼 아름답지만 짧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동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저밖에 없어요. 은심이가 침대 곁에서 대답했습니다. 동철은 의식이 흐릿했지만 은심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바다. 예뻤어요. 네, 정말 예뻤어요. 고마워요, 은심씨. 그것이 동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철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은심이는 혼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호텔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은심이 덕분에 마지막에 행복하셨을 거야. 따뜻한 위로의 말씀들이 은심이를 감쌌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변호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그리고 건물 관리권도 모두 당신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심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것도 당신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를 열어본 은심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심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네요.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저와 함께 해준 그 시간들, 진심으로 돌봐주신 마음들이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거라는 걸 당신도 알고 계시죠? 가난이 당신의 얼굴이 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웃을 때 세상은 당신 편이 됩니다. 그 웃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가끔 기억해 주세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웠습니다. 김동철. 올림. 은심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슬픔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 달 후 은심이는 호텔 1층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다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직접 커피를 데려드리며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은심아, 커피가 참 맛있구나.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머니 장미연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은심아,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은심이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동철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은심이는 카페 창가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철이 늘 앉아서 신문을 읽던 그 자리였습니다. 비어있는 의자이지만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동철 아저씨, 잘 계시죠? 은심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은심이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여기 커피가 정말 특별해요. 사장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은심이는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철이 마지막에 해준 말을 기억하며 당신이 웃을 때 세상은 당신 편이 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은심이라 웃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웃으셨고 그 웃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심이는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동철과 처음 진솔한 대화를 나눈 그곳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동철 아저씨. 은심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바람이 은심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며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은심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철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내일도 열심히 살겠어요. 은심이의 다짐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 호텔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작은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로 닿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번 수다 시간에도 변함없이 찾아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기에서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